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네, 9월 18일 바로 오늘이죠. 역사 속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사부터 세계사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180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로 가볼까요? 1894년 9월 18일 자료가 있네요. 바로 전날이 그 청일전쟁 황해해전이었죠. 일본이 이긴 다음 날인데 조선에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황해해전 승리가 단순한 군사적 승리 그 이상이었어요. 이때부터 일본이 조선 내정에 막 간섭하는 강도가 확 세졌거든요. 이미 경복궁 점령하고 갑오개혁 강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해전 승리가 딱 뒷받침을 해주면서 일본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그냥 못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주권 상실이 더 빨라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국내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이걸 보고 안 되겠다 하면서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영향력은 커지고 내부에선 또 다른 저항이 준비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군요. 시간이 좀 흘러서 1945년 9월 18일 이때는 광복 직후네요. 미군정이 남한 이역 통제를 강화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분단하고 관련이 깊다고요? 네, 그렇죠. 미군이 서울 들어온 게 9월 8일이었으니까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부터 미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특히 중요한 게 해방 직후에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조선인 민공화국 있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네, 이게 결국 연합국의 신탁 통치 구상이랑 맞물리면서 한반도 분단 구조를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 냉전 시대 남북 대립의 그 기초를 놓게 된 거죠. 참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1948년 9월 18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8월 15일, 북한 정권 수립이 9월 9일이니까 정말 바로 직후네요. 이때 남쪽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분단이 이제 현실이 된 상황에서 막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국가의 틀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행정조직 정비하고 법적 기반 다지는 게 급했죠. 재헌국회도 이때 정부 운영에 필요한 법들 이런 것들 만드느라 굉장히 바빴고요. 어떻게 보면 신생 국가로서의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군요. 자, 시대를 좀 더 건너뛰어서 1987년 9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민주화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네, 맞아요. 6월 항쟁 거치고 6.29 선언 나왔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민주적 개혁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날 자료만 봐도 현대차나 대우조선 같은 큰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계속 파업하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학생, 시민들이 직선제 개헌 이행이라든지 더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거든요. 열기가 식지 않았군요. 그럼요. 이런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결국 그해 10월 새 헌법 만들고 12월 대선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된 거죠.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이나 노동권 신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입니다. 와, 정말 한국사의 굵직한 변곡점들이 9월 18일에 꽤 있었네요. 이번에 세계사 쪽 자료를 좀 볼까요? 아주 오래전이네요. 서기 96년 9월 18일 로마에서는 네르바 황제가 즉위했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오현제 시대의 시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좀 폭정을 하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 원로원이 네르바를 황제로 추대한 거죠. 이때부터 로마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후에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이렇게 이어지는 한 80년 정도가 로마 제국의 안정기이자 번영기였어요. 이 시기를 역사가들이 오현제 시대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시작을 알린 날입니다. 황금기의 시작이었군요. 그런가 하면 1851년 9월 18일에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언론사죠. 뉴욕타임스가 창간된 날이네요. 네, 바로 그 뉴욕타임스입니다. 헨리 레이먼드랑 조지 존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가격은 싸게 근데 내용은 수준 높게 이런 걸 지향했다고 해요. 물론 중간에 위기도 많았지만 결국 성장해서 오늘날 세계 저널리즘이나 여론 형성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언론사가 됐죠. 네, 언론의 역사에서도 주요한 날이군요.
하지만 좀 어두운 역사도 있습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아, 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있는 철도를 자기들이 폭파시켜 놓고는 이걸 중국군 탓으로 돌려서 침략의 빌미로 삼은 사건입니다. 류티아후 사건이라고도 하죠. 이게 그냥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 야욕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실상 침략 전쟁의 시작이었고요. 당시 국제연맹이 이걸 막지 못하면서 그 무력함만 드러냈고 결국 이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참 역사의 아픈 단면이네요. 마지막으로 1973년 9월 18일 자료인데요. 동독과 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분단 국가가 함께 유엔 회원이 된 건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냉전의 상징이었던 독일 분단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그런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분단 고착화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 독일이 이제 국제사회의 동등한 멤버로서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걸 발판으로 동서독 간 교류나 관계 정상화 노력이 이어졌고 역설적으로 이게 1990년 독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9월 18일 하루에 로마 제국의 새로운 시작부터 거대 언론사의 탄생, 또 전쟁의 비극, 분단 국가의 유엔 가입, 그리고 우리 한국사의 중요한 고비들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군요. 네, 정말 그렇죠. 하루라는 이 짧은 시간 단위 속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또 시민들이 권리를 위해 싸우는 그런 인류 역사의 다양한 모습이 압축되어 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한국사 사건들은 뭐랄까 외세의 영향, 분단의 아픔, 그리고 그걸 넘어서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키워드들로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9월 18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돌아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치열하게 겪고 있는 이 순간들이 먼 훗날의 역사가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 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대화의 순간조차도 미래의 오늘의 역사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